약 200여 년간 누리던 번영을 뒤로하고 고요한 적막감이 남은 도시. 오래전 쇠락한 쿠트나호라에서 최근 가장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는 곳은 코스트니체 세드레츠, 즉 세드레체 납골 땅입니다. 13세기엔 시토의 수도원에 속한 공동묘지와 납골당이 있었다는 자리. 지금도 이곳은 수많은 영혼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장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동묘지에는 후손들의 발길도 꾸준히 끊이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곳이 해골 성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정확히 말하면 성당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묘지잖아요. 이 묘지 가운데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의 지하에 납골당이 있는 거예요. 납골당 한쪽에서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은 유해 발굴. 중세시대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을 뿌리면서 이곳은 한때 성지처럼 여겨졌다는데요. 그래서 당시 보헤미아뿐 아니라 유럽 귀족들까지 잠들길 원했다는 곳. 이후 흑사병과 전쟁으로 죽은 이들의 마지막 행선지가 된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A potom co s tím uděláte? Jdou do ústavu archeologického. 납골당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이 해골 성당으로 불렸던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벽면의 장식이며 조형물들이 모두 실제 사람의 해골과 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Were or died because the plague epidemic or hunger, and many people were rich people paid for that they can be buried on this special cemetery in Middle Ages. But nowadays we are not able to say who was the rich man and who was the poor man. 기괴하기도 한 장식들은 나무 조각가 프란티셰크 린트가 만들고 직접 서명까지 남겼다고 하는데요. 천정에 샹들리에처럼 늘어진 장식은 인체의 뼈를 부위별로 아슬아슬하게 엮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신을 믿었던 인간들의 죽음으로 가득한 공간. 약 4만여 명의 인골로 형태를 맞춘 조형물들은 처음엔 충격적이기만 했는데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라던 카프카의 글이 유독 와닿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제 유골은 다 진짜 살아계셨던 분들의 유골인데 딱 12개의 유골만 작품으로 가짜로 만든 유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기둥의 아랫부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여기다가 유골을 조각해놨을까요? 잘 보면은 이 유골의 머리를 관통하고 있는 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탄을 얘기하죠. 바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죄악을 범한 아담의 유골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이 이렇게 죽어야 했다는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죽음의 엄숙함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유골을 보면서 과연 나도 결국 저렇게 될 것인데 산다는 게 뭘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좀 깊은 어떤 여운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어쨌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맹목적으로 쫓아온 것들의 가치를 묻게 되는 곳.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요. 이 쿠트나호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칼 두 자루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집에서는 체코 전통 요리를 진짜 중세기에 쓰던 칼에다가 꽂아서 꼬치구이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 요리를 갖다가 왕의 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죠. 이야. добрый день. Hello. How are you? I heard about a very special food called King's Sword. Yes, we have one of those. Wow, this is where magic happens, huh? 왕의 칼이란 요리는 재료도 요리법도 단순합니다. 피망에 양파 같은 채소를 크게 썰고 고기도 큼직하게 덩어리째 자른 뒤에 냄새를 잡기 위해 로즈마리를 꽂아줍니다. 사슴고기와 소고기, 돼지고기에 닭고기까지 모든 종류의 고기와 채소를 철판에 올린 후 양념을 뿌리고 오븐에 익히는데요. 그럼 왕의 칼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익힌 재료들은 다시 한번 굽는데 이때 바로 왕의 칼이 등장합니다. 진짜 이 큰 검에다가 음식을 쫙쫙 꽂고 있어요. 칼은 날이 제법 살아있는데요. 칼에 줄줄이 꽂은 재료들은 철판에서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을 덧뿌리면 완성되는 거죠. 이제 왕의 칼을 받을 시간. 고기와 채소를 모두 빼내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사냥을 갔다 오면은 이 귀족들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허황된 뭐 자기가 어느 전투에 참여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영웅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늘어놨겠죠. 중세 왕과 기사들 이야기를 상상하니 단순한 고기 요리 같지가 않은데요. 자,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을 수 없는 바로 이 사슴고기. 사슴고기를 딱 올려놓고, 이야, 이 그릴로 했는데도 미디움이에요. 이 소스를 쫙 뿌려서 약간 맛이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씹혀요. 베이컨에 돌돌 말린 닭고기는 어떨까요? 꾸밈 없고 투박해서 더 맛있는 요리였습니다. 찬란했던 시간의 역사를 만났던 쿠트나호라. 저는 이제 쿠트나호라를 떠나 체코의 대자연을 맞이하러 아드레슈박 테플리체 암벽지대로 향합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아드레슈박 테플리체 암벽지대.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마치 숲처럼 우거져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우뚝 솟은 바위 요정이 함께 마중이라도 나온 듯한데요. 자, добрый день. Then, Do you speak English? yes, of course. Okay. Well, actually, it's the biggest region of rock town, of rocks, full of rocks. As you can see here, we will see more of them later, and it has like 20 square kilometers around this place here, and there is nothing like this in the whole Europe. 기이한 바위숲 사이로 크고 작은 호수를 머금고 있는 암벽지대. 수백만 년 빗물과 바람에 깎인 사암들이 병풍처럼 늘어선 이곳은 비밀스러운 폭포와 강줄기를 숨기고 있다는데요. 그 신비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곳입니다. 수천 수만 가지 모양의 서로 독립적인 바위봉들이 하늘로 치솟아 무리를 이루는 절경. 가까이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치 거인들이 중세기에 성벽을 지어놓은 것 같은
이 거대한 암벽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가운데 마치 진짜 중세기에 누군가 여기를 성체로 썼던 것처럼 오래된 문이 하나가 있어요. 수직으로 뻗은 바위 기둥들이 서로 비집고 서 있는 좁은 틈 사이. 현실 넘어 다른 차원의 마법 세계로 빨려들 것만 같은 인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에서 이 공간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예요. 영화 세트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고딕의 문은 약 150여 년 전 한 귀족이 세운 거라고 합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의 바위에 이름을 붙이고 자기만의 환상 도시를 만들어 문을 통해 드나들었다는데요. 바위에 가로줄 무늬는 바람의 결이 새겨놓은 거겠죠? 지나온 시간의 무늬를 나이테처럼 간직한 바위들. 이곳은 18세기 프로이센과 폴란드의 왕이 방문했지만 당시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데요. 놀랍게도 괴테는 그보다 더 먼저 다녀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돌이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축축해요. 마치 누가 찰흙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만든 것처럼 이게 손자국 같지 않아요? 돌이 물렁물렁한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바위인 거예요. 바위들 틈으로 이어지는 미로. Big this place actually is. Yes. I mean, we're seeing a very small part of it. Yeah, yeah. And it just goes on, actually. 비밀스럽고도 경이로운 바위 도시가 위용을 뿜어냅니다. We walk together like only 1.5 kilometers, but there's 20 square kilometers of these beautiful rocks here. Wow. Very powerful. Very powerful. 마치 인류의 고대 유적처럼 거대한 숲에 가려져 있던 바위 도시는 19세기 엄청난 화재가 나면서 그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불쑥 솟은 기암들이 숲을 속에 살아있는 생명들처럼 더욱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이 공간이 더 신기한 게 느껴지는 건요. 물론 바위 자체도 굉장히 웅장하고 신기하지만 바위 위에 저렇게 조그마한 숲처럼 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어요. 그냥 이게 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끼도 있고 조그마한 풀도 자라고 조그마한 나무도 있기 때문에 바위 하나하나가 마치 조그마한 독립적인 생태계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게 여기에 수천 개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광경이에요. 사암은 물을 머금고 있어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헤미아의 대자연이 숨겨왔던 아름다운 비경. 두고두고 잊지 못할 풍경을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이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서서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 아마 자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시인들 또는 그 당시에 가장 돈과 권력이 많던 그 귀족들이 이 장소에 와가지고 왜 생활을 하고 이 장소에서 영감을 얻어갔는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은 영감과 어떤 신령 같은 걸 몸에 지니고 가는 것 같아요. 자연의 생동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거인들의 바위 도시.
체코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었던 암벽지대를 떠나 저는 이제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아드레슈파 테플리체 암벽지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3시간 거리, 독일과 가까이 마주한 온천 도시 카를로비 바리로 완벽한 휴식을 즐기러 갑니다. 계곡을 흐르는 강과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카를로비 바리.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도시인 카를로비 바리는 카렐의 온천이라는 뜻인데요. 약 6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를로비 바리는 사실 저한테는 칼스바드라는 독일식 발음으로 훨씬 더 익숙한데요. 지금은 여기가 한산한 온천촌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 길에서 시인 괴테와 음악가 베이토벤이 같이 산책을 하면서 예술을 논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고, 또 우리한테 수많은 아름다운 피아노 곡을 선사한 쇼팽도 이 길을 따라서 칼스바드로 들어가서 온천수를 마시면서 이 폐병을 치유했을 거라는 거죠. 세계적인 음악가와 문인들이 머물며 영혼을 쉬고 심신을 치유했던 도시는 그래서 더 유명세를 얻게 됐는데요. 이제 그 카를로바리에는 다이애나의 탑이라는 이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카를로바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쫙 운동도 할 겸 여기 몸 안 좋은 분들이 오시니까 걸어서 올라갔겠지만 지금은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왜 스위스의 그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것 같이 아예 그 열차 자체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열차예요. 아, 이런 열차 오랜만에 타보는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빈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합석을 해야겠네요. 약 100년 전부터 여행자들이 이용해왔다는 푸니쿨라. 60도 가까이 되는 경사인데 이 열차 자체가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놀이기구에 탄 것 같은 재미를 한 10분쯤 누렸을까요? 목적지가 보입니다. 저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산을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벌써 여기는 와, 공기가 달라요. 숲이 아주 그 공원 한가운데 온 것처럼 울창하게 우거져 있네요. 저 아래로 이제 카를로바리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이게 이제 다이애나의 탑 같은데, 세계 테마기행은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전망대의 높이는 40여 미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우와. 150여 개나 된다는 계단이 까마득했는데 반가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뿐하게 오릅니다. 가슴까지 탁 트이게 하는 시원한 전경, 평온한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도시에 뭐 석탄 매연이니 말똥 냄새니 지독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폐병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병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그 답답한 코르셋을 확 벗어던지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온천수를 마시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명상도 하고, 그렇게만 일주일에서 3주 정도 보내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없겠죠. 사방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공기와 바람. 여행자들이 여정을 쉬어가기에도 그만인데요.
이제 저는 다시 온천 도시로 내려가 봅니다. 카를로비 바리에서 만나는 독특한 풍경 중 하나는 사람들마다 하나씩 컵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컵처럼 보이지만 뭔가 다르죠. 이 카를로비 바리의 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잡이를 갖다 빨대로 쓸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빨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뜨거운 온천수를 조금씩 식히며 마시는데 딱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베이토벤과 괴테가 마셨던 온천수를 이 같은 컵에 넣어서 천천히 빨아먹으면서 이 예술적 정취를 한번 몸으로 빨아들여 보겠습니다. 온천 도시답게 카를로비 바리 곳곳에서는 뜨겁게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아 도시 한가운데서 분수대처럼 생긴 데서 그냥 간열천이 쫙쫙 올라오고 있어요. 수증기를 하얗게 뿜는 온천수 주변으로 온기가 퍼지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뜨겁진 않아요. 온탕 정도? 예, 저기 그냥 푹 담갔다 가고 싶은데 예, 여기서 그러는 건 좀 아니겠죠? 시내에는 온천수를 마시며 사교를 즐겼다는 대표적인 콜로나다가 모두 5곳이 있습니다. 트리지니 콜로나다에는 카렐 4세가 아픈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찾았다는 카렐의 온천수가 있는데요. 물의 온도는 64도. 이 도시의 온천수는 몸을 담그기보다는 마시는 약수로 실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조각 자체도 이제 카렐 4세가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동물이 푹 빠졌는데 가보니까 물이 따뜻해서 여기 온천을 발견하게 됐다. 카를로비 바리가 온천의 도시가 된 유래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의 의학적 효과가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온천수. 드디어 저도 마셔봅니다. 좀 익숙해져야 되는 맛 같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뭐 언제 또 와보겠어요. 계속 마시겠습니다. 100개가 넘는 기둥들로 장식된 웅장한 자태의 물린스카 콜로나르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서로 다른 맛과 온도의 온천수를 비교하며 마실 수도 있습니다. I've come here since 1990. So it's almost every year. I think this year is 23. 대체로 짭짤하면서도 비린 맛이 나는 온천수. 저처럼 처음 마셔보는 사람도 온천수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한 가게를 들어가 봤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자는 오블라트키. Takže počátky výroby lázeňských oplatek spadají do asi zřejmě do 16. století, kdy téměř každá hospodyně začala vyrábět tuto lahodnou pochoutku, do které se přidává právě naše léčebná karlovarská voda. Dá prosím podal celé... 오블라트키는 구운 과자에 설탕과 달콤한 바닐라 향가루를 뿌려서 만드는데요. 사이사이 가루가 뿌려진 한 쌍의 과자를 각각 돌아가는 기계에 넣고 열기를 가해 눌러 붙이면 완성됩니다. 아,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오블라스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약간 굉장히 고급 웨하스 같은 맛이에요. 온천수와 먹으면 단짝인 오블라트키. 자,
옛날 역사책에서 읽던 제 예술적 영웅들이 다 말년에 이제 관절이 아프거나 폐렴이 걸리면은 이곳 칼스바드에 와가지고 이 과자를 먹으면서 이 온천수를 마셨을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괴테라든지 음악가 리스트랑 지금 똑같은 과자를 먹으면서 똑같은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